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9위부터 그들을 깨워봅니다. 목 귀신의 정체 사진 보시죠. 뭐야? 아우 뭐야? 눈 봐. 입이 찢어졌어. 무서운 걸 떠나서 되게 기분이 나쁘게 생겼어요. 징그럽고. 일명 목 챌린지라고 부르는 이 게임은요. 일단 목 귀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목 귀신이 답장을 보내면서 메시지로 이번 미션은 오늘 밤 공포 영화를 보는 거야. 혼자. 이번 미션은 가위로 네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야. 아니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런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목 챌린지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뭘 조작을 해? 이 기괴한 귀신의 사진은 일본인 아이소 케이스케가 2016년 도쿄에서 열린 한 공포 전시회에 엄마새라는 조형물을 출품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괴한 조형물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목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가 목 귀신의 계정을 만들어 이 끔찍한 장난을 친 거지. 만약 호기심에 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8위 공개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유명 휴양지 만주아모. 이 만주아모의 해안 절벽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작은 섬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곳은 들어갈 수도 없고 절대 들어가서도 안 되는 심지어 지도에서도 지워진 섬이라고 합니다. 왜 지워요? 굳이 있는 걸? 아니 뭐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섬의 이름은 히토섬. 히토섬은 원래 유명 관광지였는데요. 1975년 오키나와 해양 박람회를 앞두고 관광객 맞이를 위해 한 식당은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부가 또 죽었다며? 아 도대체 몇 번째야? 식당을 증축하던 중 공사 중이던 인부가 낙상사고로 사망.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인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히토섬을 찾은 관광객들 역시 의문의 실종을 당하기까지. 결국 히토섬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게 됐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찜찜하니까 안 가게 되는 거죠. 계속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오키나와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아 글쎄 돌고래 원혼이 사람들을 다 죽인 거래. 이 히토섬에서 어린 피해 역사. 수백 년 전부터 오키나와 북부에선 매년 봄이 되면 돌고래 고기를 먹기 위해 대대적인 돌고래 잡이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당시 어민들이 하루 동안 작살로 무참히 찔러 죽인 돌고래 수가 무려 200마리. 그런데 히토섬의 식당에서 건물 증축까지 하며 본격적으로 돌고래 고기를 판매하려고 하자 수백 년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돌고래들의 원혼이 분노해 이곳에 온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이유 때문일까요? 일본 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의 히토섬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금단의 섬. 그 수많은 사고는 정말 무참히 죽어간 돌고래의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저주, 모모의 악령. 2017년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스페인의 유명 화가 페데리코의 한 작품이 14만 9천 파운드, 약 2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작품은요, 1920년대 할리우드의 꽃미남 스타 루돌프 발렌티노와 그의 비밀 연인 폴라 네그리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런데 저 반지를 그림으로 그리다니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반지길래? 아까 그림 속의 여자 손에 있던 반지를 말하는 건데요. 호랑이처럼 강렬한 주황빛 때문에 호랑이의 눈으로 불린 반지. 와, 비슷하다. 야 눈동자 있는 것 같아. 그래 동물농 같다. 이 루돌프 발렌티노가 처음 반지를 산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상점이었습니다. 진열대 구석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반지를 발견한 발렌티노. 그런데 그 반지가 왜 거기 있담? 그거 사시게요.
사시는 게 좋을 텐데. 어떤 이유에선지 반지를 팔기 꺼린 상점 주인. 하지만 발렌티노는 뭔가에 홀린 듯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발렌티노는 이 반지를 1926년에 개봉한 영화 족장의 아들에서도 착용하고 등장할 정도로 무척 애지중지했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 건강했던 그가 급성 복막염으로 3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발렌티노가 떠난 뒤 연인이었던 배우 네그리는 그의 유품인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네그리는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연기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는데요. 그리고 그쯤 네그리는 반지를 새 연인인 가수 루스 콜롬보에게 사랑의 증표로 선물. 에헤. 그런데 얼마 뒤 루스는 총기 오발 사고로 26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야, 저 정도는 뭐가 있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바뀐 반지의 주인 루스 콜롬보의 친구인 배우 조 카지노. 그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 어우. 아니 이쯤 되면 악령의 반지 이미 너무 확실한데요. 거의 그렇죠. 네. 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고 다닌 반지는요. 그 뒤엔 미국의 한 은행 금고에 봉인됐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아우. 은행에 큰 화재가 난 이후에 아 왜 그래? 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은행에 또 불났대. 그러니까. 마치 증발한 듯이 사라진 반지. 그런데 발렌티노의 친구인 화가 페데리코가 그림으로 그려서 세상에 공개했으니 반지의 정체를 아는 이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십 년 만에 그림으로 부활한 죽음의 반지. 또다시 그 저주도 부활하는 걸까요?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6일 공개합니다. 고대 유물에 숨겨진 잔혹한 비밀. 영국 에든버러의 로열 스코틀랜드 박물관에는 아무도 만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한 유물이 봉인돼 있습니다. 1878년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의 램브 마을에서 고고학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고 무덤 속에서 고대 석회암 조각상이 발견됐는데요. 사람들은 이 조각상이 다산의 여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발굴된 다산의 여신 조각상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입니다. 비슷하네. 맨 위에 이제 둥근 게 사람 얼굴이고 돌출된 부분이 이제 팔하고 엉덩이네요, 그죠? 사람들은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 조각상에 램브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램브의 여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왜? 이 조각상의 첫 번째 주인은 엘폰트였습니다. 이 램브의 여인을 집으로 가져오고 얼마 뒤 엘폰트 가족 7명 모두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 전부요? 전부. 와. 두 번째 주인 아이보르 마누지와 세 번째 주인인 톰슨 노엘의 가족 역시 램브의 여인을 집으로 가져온 뒤 일가족이 사망하는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맙니다. 이상하다. 혹시 그 무덤 속에서 이제 꺼냈잖아요. 그죠? 그 원혼이 좀 깃들어 있는 게 아니라. 조각상의 네 번째 주인이 된 알렌 비버브루크. 고대 유물 애호가였던 그는 램브의 여인에 얽힌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러나 램브의 여인을 집에 들인 뒤 알렌 비버브루크도 결국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사망. 아, 어떻게 다 죽이냐? 이 정도는 무덤의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의 두 아들은 겨우 죽음의 그림자를 피했는데요. 도무지 무서워서 집에 둘 수 없었어요. 제발 이 조각상을 가져가 주세요. 그들은 불행을 불러오는 램브의 여인을 로열 스코틀랜드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박물관 직원 또한 갑작스레 사고로 사망하자 와. 램브의 여인을 박물관 내에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철저히 봉인해뒀다고 합니다. 약간 그잖아요. 무덤을 침범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죠? 그 저주가 또 퍼지듯이. 일단 뭐 멘트는 하긴 하는데 시선은 계속 주의를.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5위 공개합니다. 자메이카 집단 발작 사건의 원인은 힘들다 해. 기사의 저주네.
지난 2017년 너튜브 사이트에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이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왜 그래? 오이씨, 약간 씬인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아, 그래?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곳은 자메이카 남서부에 있는 도시 세인트 엘리자베스. 영상 속 아이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11살 소녀였는데요. 언젠가부터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다는 아이.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학교에 다니는 7명의 아이가 소녀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전염병 아닙니까 진짜? 그럴 수 있죠. 이거 막 악령 이런 게 아니라 전염병. 혹시 뭐 친한 친구끼리 뭘 뭐 나눠 먹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아이들은 의문의 고통 외에도 모두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귀신 좀 막아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 자메이카 전역이 충격에 빠진 그때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사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분노한 게지. 이제 더 큰 불행이 마을을 덮칠 거야. 이 사연인즉슨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건물 확장 공사를 위해 인근에 있던 무명의 공동묘지를 마구 뒤엎고 아, 저거의 문제네. 파헤쳤는데요. 무덤 함부로 파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이들에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또 혼령들의 저주네. 묘지를 파헤친 뒤부터 시작된 학생 집단 발작 사건. 아이들이 본 것들은 정말 무덤 속 영혼들인 걸까요? 남양 특집을 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4위로 갑니다. 제임스 딘의 죽음을 부르는 차. 스포츠카, 모든 남자의 로망이죠. 이 차는 할리우드의 영원한 반항아, 제임스 딘의 에마. 포르 B의 550 스파이더입니다. 자동차 마니아였던 제임스 딘은 명품 스포츠카를 산 뒤 격자 무늬 시트로 바꾸고 보닛과 양문에도 자신의 레이싱 참가 번호인 130을 페인팅하며 자기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했고요. 그리고 리틀 버스터드라는 애칭도 붙여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임스 딘은 자신의 에마 리틀 버스터드를 타고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이 사고로 극심한 경추 손상을 입은 제임스 딘은 결국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휴지 조각이 됐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로 제임스 딘은 사망까지 한 반면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 도널드 턴업시드는 가벼운 부상만 당했는데요. 게다가 운전자의 믿기 힘든 진술. 전 정말 맹세코 제임스 딘의 차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니 정면으로 오던 차 받친 거 아니에요? 자기 눈엔 안 보였대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그럼 저 차는 누구랑 아니 뭐 박아서 저렇게 된 뭐 거야? 순간 이동한 거야? 제임스 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의 에마였던 리틀 버스터드의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제임스 딘이 사망한 뒤 자동차 커스텀 전문가인 조지 베리스가 사고 난 차량 리틀 버스터드를 구입. 그런데 정비소로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지면서 정비공이 크게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또 뭐 있네. 저걸 왜 샀어? 이후 카레이서인 트로이 맥켄리와 윌리엄 에크리치에게 각각 엔진과 드라이브 트레인을 판매했습니다. 불안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한날 한시에 어머.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뭐야. 이것도 이게 뭔가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쯤 되자 조지 베리스는 더 이상 부품 판매를 하지 않고 대신 국가안전위원회의 도로안전 캠페인에 리틀 버스터드를 전시용으로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있어? 갑자기 보관 창고에 화재가 발생. 또 전시회 중엔 차량이 무대에서 떨어져서 부상자가 발생하기까지. 그래서 결국 전시장에서는 리틀 버스터드의 전시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사고가 나서 도무지 안 되겠어요. 차 돌려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차 못 받았는데요?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지금까지도 리틀 버스터드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 야 근데 이게 사라졌다고 하니까 더 무섭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야.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기절 유발하는 미스터리 그림.
미국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된 그림인데요. 이왜 화제? 인형인가? 아 밀랍 인형이야. 눈이 움푹 파인 인형 옆에 서 있는 무표정한 소년. 그리고 그 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러 개의 아 깜짝. 아이씨. 저 손. 손이다. 손이잖아 손. 이거 이렇게 한 거. 자, 이 그림은 2000년 2월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이란 제목으로 미국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이 그림이 화제가 된 이유는 판매자가 남긴 미스터리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구입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살벌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무려 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정체는 1972년 빌 스톤햄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5살 때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런데 1974년 이 그림이 LA 한 미술관에 처음 전시된 뒤부터 미스터리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림을 전시했던 미술관의 주인, 또 이 그림을 비평했던 미술평론가가 연달아 사망. 야 오늘 이렇게 세? 다 사망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영화 대부로 유명한 배우 존 말리 역시 이 그림을 구입한 뒤 심장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머. 한편 배우 존 말리가 사망한 뒤 한 부부가 캘리포니아의 낡은 양조장에서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빠 밤마다 그림 속 아이랑 인형이 움직여요. 급기야 그림 속에서 인형과 소년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에게 위협을 느낀 소년은 그림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머. 어우, 그거 진짜 무서운데? 그래서 이 부부는 딸이 더 큰 혼돈을 겪을까 걱정되어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은 거였는데요. 이 그림이 품은 미스터리한 사연이 공개된 뒤 원제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은 일명 유령이 나오는 그림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고 합니다.